네, 안녕하세요. 오승윤입니다. 새 컨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종종 제품 얘기를 할 때 브랜드 스토리가 들어가긴 하는데 제품 메인 얘기를 하려다 보면 어떤 건 중요하지만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제 브랜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제품 얘기를 하는, 어차피 제품 얘기는 결국 나옵니다만 그 제품의 히스토리가 중요하거나 그 어떤 맥락을 짚어보는 차원에서 브랜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제 새 기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편, 바로 사이러스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애호가가 은근히 많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가 막 화려하거나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 오디오 브랜드 중엔 그런 것들도 꽤 많죠. 그런 브랜드하고는 조금 방향이 좀 다르고, 제가 종종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듣고 자기가 너무 좋아서 혼자서 이렇게 숨어서 웃어가면서 듣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말이 정확히 뭐냐면, 남들한테 알려줘 봐야 설득을 해가면서까지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제품. 하지만 이거는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알게 될 제품, 이런 의미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이러스가 대표적으로 그런 브랜드예요. 사이러스가 표방한 거는 회사는 이제 80년대 회사인데, 처음부터 그 영문 그대로 하면 affordable high-end.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어렵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살 수 있지만 그 기반 자체는, 표방하는 그 스타일 자체는 하이엔드, 현장에 있는 소리를 들려주는 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80년대 영국 브랜드 중에 그런 브랜드는 수를 세죠.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원래 시작은 76년이에요. 그 이름이 좀 독특하죠. 파라드 아지마. 일본 사람이 아니고 그 이란계예요. 그 리즈 대학교의 그 전자공학 이쪽의 대학원생이었던, 하여튼 그쪽에서 학위를 받은 파라드 아지마라는 그 이란계 페르시아 출신인 이 그 전자공학도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 동생인 헨리 아지마도 있고요. 하여튼 둘이서 회사를, 그 뭐 연구원이니까 이제 회사를 설립하려면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 형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초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시도가 됐었고, 저희 오디오 파일들이 아는 제품, 아는 회사가 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80년대 들어와서부터입니다. 그래서 83년쯤이었죠. 83년쯤 되면은 그게 이제 미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미션이라는 회사는 스피커 중심으로 그런 하이엔드를 지향했던, 사실 미션이라는 스피커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약간 제가 보기에는 BBC 스피커들하고 상당한 유사점을 갖는, 하지만 포맷 자체는 세로로 길게 만든 이런 좀 영국 정통스러운, 전통 영국스러운 그런 스타일을 그 지향했던 그런 스피커 브랜드인데, 그 스피커를 이제 좀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앰프가 필요했고, 그래서 NAD에 있던 그게 이제 지금의 사장인 폴 발렛이라고 발음을 하는지, 하여튼 그분을 영입하면서부터 이제 이 사이러스의 실질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NAD에 있던 이 폴 발렛을 미션으로 영입하면서 총 기술 엔지니어를 총책을 맡기면서 회사 브랜드 이름이 아예 미션 사이러스가 됐어요. 사실 저희가 사이러스 알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죠. 80년대 초반.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이러스 앰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시작은 꽤나 초기에는 꽤 그 당시에 보기 힘들었던 엄청난 하이엔드를 지향했어요. 그게 바로 미션의 7 시리즈 스피커의 같은 시리즈로 만든 7 시리즈 앰프들이었어요. 그러면 776 프리, 그다음에 777 파워, 이런 프리 파워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게 사진도 어디 돌아다닐 거예요. 이렇게 주물로 만들어서 앞에 미션이라는 로고가 들어간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육중한 꽤 중량급 제품의 프리파워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게 사실은 미션 사이러스 앰프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만드는 이 폴 발렛이 들어와서부터 만드는 정작 사이러스만 붙인 앰프는 굉장히 컴팩트한, 그리고 좀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대로 가격이 비싸지 않은 하이엔드를 지향했기 때문에 바디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소위 플라스틱 바디로 만들고 안에 특이하게 그 대량 히트싱크 방열핀을 다 안쪽으로 집어넣는 독특한 구조를 만들었었는데, 약간 지금의 디자인하고 다른, 제가 이렇게 종종 군용 디자인 같은, 군용 통신 장비 같은 디자인을 만든, 그게 바로 사이러스 1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엔 사이러스 2로 이어지고 그게 5까지 갑니다. 이게 그게 90년대까지 그렇게 쭉 이어진 사이러스의 시작이었는데, 이 제품 가격이 당시 출시 가격이 600불이었어요. 600불인데 제가 처음 사이러스 들었던 게 이제 3하고 5였는데 소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그냥 중저가 앰프의 소리였다면 귀에 들리지 않았을 텐데, 어라? 이게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소리가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한 몇백만 원대 소리, 그 소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지향하는 스타일이 그랬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앰프였어요. 그게 좀 놀라웠죠. 여하튼 폴 발렛은 이 회사를 쭉 키우면서 사장이 되고 9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사이러스를 독립시키게 됩니다. 그 독립시키고 2000년에 들어와서는 아예 본인이 전체 지분을 인수해서 1인 회사가 됐어요. 외부 투자나 이런 게 없는 단독 법인으로 사이러스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재 사이러스를 있게 한 어떤 그 운영의 신의 한 수였다고도 할 수 있고, 물론 어려운 점도 많았겠죠. 자기 자본으로만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하지만 회사가 변질되지 않고 원래 본인이 지향하려던 그 방향을 한 방향으로 쭉 올 수 있었던, 뭐 그런 오디오파일 입장에서 보면 반길만한 그런 회사의 운영이 시작이 됐던 거죠. 사이러스는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제품의 라인업의 중심에는 앰프가 있습니다. 그 AB 클래스, 기타 기능을 다 제외한 순수 앰프 기능만 하는 AB 클래스 앰프를 지향하는, 그게 사이러스의 핵이고요. 그래서 90년대를 지나서 이제 90년대 1, 2, 3, 4, 5 사이러스의 최초 모델인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됐었고, 그 2000년에 넘어오면 이제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현재 지금 2022년 새로 시작이 된, 새로 제품 론칭이 되는 디자인하고 똑같은 그 새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6, 7, 8 이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이 이제 뭐 버전별로 VS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기도 시작하고, PSX라는 파워 서플라이를 추가로 옵션으로 붙일 수 있는 이런 제품 디자인이 되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앰프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이러스의 히스토리를 설명하는 중간에 있는, 사실 한번 크게 발전한 그 라인업들에 대한 얘기이고, 이때부터 사이러스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바로 그 CD 플레이어. 사이러스의 그 앰프 다음으로 중요한 제품이 바로 CD 플레이어이고, CDP가 제작이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자사 제작,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D클래스 앰프까지, 이 디지털 부문까지 확산이 되는 단초를 마련한 게 바로 CDP였어요. 참고로 CDP는 80년대부터 사이러스가 앰프를 중심으로 하지만 똑같은 셰시 디자인으로 굉장한 투자를 많이 했던 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게 CD 플레이어인데, 필립스하고 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필립스가 아시겠지만 자체 그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팅 라인업의 설계를 맡으면서 그 CD를 최초로 개발한, 또 픽업 메커니즘의 파트너가 됐던 소니랑 합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필립스의 이 자기 고유 기술,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팅 기술을 공유한 회사는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그게 자기 애초에 CD를 같이 론칭한 소니,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사이러스였어요. 그만큼 사이러스는 특별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필립스의 그 제작 그 CD 플레이어 출력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다 쓴 소니 외의 유일한 회사가 바로 사이러스였는데, 본인의 기술이 거기 또 들어갑니다. 그 서버 이볼루션이라는 그런 자사 고유의 그 기술 특허가 있는데, 이거는 CD가 원래 최초의 신호에서 에러가 나면 아예 플레이를 못하게 만드는 꽤나 엄격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카피한 CD나 이런 구근 CD, 소위 리핑한 CD, 그것도 뭐 잘하면 상관없는데 뭔가 좀 레이트가 좀 어긋나거나 좀 품질이 떨어지면 CD를 재생을 하지 않는 사이러스 CDP가 그래서 유명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사이러스 CDP 라인업을 갖추고 쭉 같이 앰프와 함께 발전해 오다가 이제 2000년대 후반이 되면 역시 DA 컨버터 자기가 이제 CD 플레이어 메커니즘을 같이 개발하다 보니 DA 컨버터에 대한 기술도 서서히 자기 자사 제품에 영입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15년, 13년, 14년쯤 되면 D클래스 앰프를 만들어요. 그래서 리릭이라는 자사 제품의 이 디자인하고 좀 다른 큰 제품 라인업도 론칭하기도 하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앰프, CD 플레이어, 네트워크 플레이어, D클래스 증폭단까지 D클래스 증폭단을 직접 설계합니다. 이런 R&D 사업에 그 투자한 자사의 독립법인인 자사의 장점을 살려서 그런 조금은 느리지만 한 방향으로 쭉 일관되어 온 그런 사이러스 사운드를 만들어낸 게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일단 사이러스 앰프라는 거는 크게 보면 독특한 디자인 포맷. 보통 이제 이거를 A4 용지로 보통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평론가들은 A4 용지보다 아래쪽이 조금 더 긴, 세로로 조금 더 긴 A4 용지 위에서 내다보면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앞에 폭이 되게 좁아요. 이렇게 단정하게 만들었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 제품이 어디서 보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좀 화려하거나 뭐 좋은 소리가 날 것 같은 심지어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지 않는 아주 평범한 그냥 가전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특화시키기 위해서 모양을 조금 일반 가전 디자인과 디자인 사이즈 포맷과는 다른 비율로 그렇게 제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사이러스는 독특한 디자인 포맷, 그 요만한 패널 안에 지금은 이제 터치 버튼식으로 만들었는데 전에 6, 7, 8 시리즈는 푸시 버튼식으로 만들었었고 노브가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만한 창도 요만한 작은 디스플레이만 돼 있고 이런 그런 디자인과 어떤 컨셉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앰프든 CDP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게 현재 사이러스의 스타일이에요. 잠깐 돌아보면 그 앰프, 하이엔드 앰프의 이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원래 30년대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런던 중심으로 그 리크나 쿼드 같은 앰프들이 30년대 제품들이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 미국에서 이제 20년 후에 50년대에 바로 그보다 조금 더 번성한 사이즈를 키운 매킨토시, 마란츠, 하만 카든 이런 회사들이 다 50년대 회사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60, 70년대부터는 영국과 미국이 하지만 미국이 좀 더 큰 주류로 나라가 크고 산업의 범위가 크니까 그렇게 성장을 같이 해온 게 이제 60, 70년대였고요. 그래서 독특한 거는 70년대가 돼서는 미국하고 영국이 동시에 하이엔드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현장음을 재생하는 기존의 오디오하고는 이제 좀 서로 방향과 컨셉을 달리하는 그런 앰프의 시작이었는데 이걸 주도한 브랜드가 바로 사이러스라는 영국에서는 사이러스였다는 이렇게 좀 대략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이러스를 관찰하는 게 이 브랜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브랜드 리뷰를 제 채널에서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최근 2022년에 이제 사이러스의 신제품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오리지널인 사이러스 1, 이 제품에 대한 오마주처럼 디자인은 다릅니다만 사이러스 1의 그 또 업버전인 1HD 이 두 개 제품은 디지털로 제작을 했어요. 그 출력이 100W 정도 되는 자사에서 개발한 D클래스 앰프 증폭단을 붙인 그런 요 지금 클래식 라인하고는 좀 디자인도 다릅니다. 노브가 크게 두 개 있는 그래서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오마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오리지널 제품이 노브가 이렇게 큰 게 세 개가 달려 있죠. 그런 디지털 라인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인티 앰프인 i7XR 그 다음에 i9XR 이 제품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러스의 원래 원료였던 인티 앰프의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특이해요. 독특하게 출력을 6오hm 기준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사이러스 오리지널 모델은 25W, 50W 이렇게 1하고 2는 그랬었는데 지금 제품도 그 스펙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2W
나이는 61와트. 이렇게 독특한 설정이 되어 있죠. 요게 인티앰프, 사이러스 인티앰프의 최선단에 있는, 최선단으로 진화해 있는 현재 제품이고, 그 다음에 사이러스 프리 XR과 X300 같은 모노블록 파워가 있죠. 2000년 초중반쯤이었죠. 그때 프로각의 지금 제일 플래그십이던 원래 시작은 리스판스 4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K10으로 이어져 있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제품이 바로 D1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의 국내 론칭 행사 때 사이러스 풀 라인업이 나왔어요. 사이러스를 이렇게 배열을 하면 요만한 나무 스탠드에 여러 개가 들어가면 좌우로 2열로 배열할 때는 그 나무 스탠드에 배열을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프리파워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티까지 쭉 하나로 배열할 수 있는 전용 렉이 있어요. 세로로 1열로 되어 있는. 이렇게 배열을 하기도 하는데, D100을 재생할 때는 이 모노블록 파워와 여러 가지 재생기기들, 그 다음에 이 전체 규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2열로 이렇게 나무 렉에다가 이렇게 쭉 수납을 하고 이렇게 D100을 드라이브해서 시연한 적이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D100에서 그렇게 아주 단정한 저역이 나오면서 그 풀 퍼포먼스를 재생한 소리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사이러스가 어떤 가는 의미는 그런 대형 스피커들을 드라이브 할 때, 미국 앰프들도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영국 앰프들 중에서는 특히 그런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로 그렇게 쌓아놓는 스택을 하는 그런 비주얼로 그런 대형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광경은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사이러스의 어떤 브랜드 가치와 어떤 비주얼적인 매력도 포함해서 그런 앰프, 그 사이러스 사운드 시스템의 어떤 퍼포먼스는 그런 데 핵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 프로악 D100을 드라이브 하던 그 2000년 초반 그 장면에서 좀 연상을 해봅니다. 자, 사이러스라는, 그래서 사운드라고 해야 되겠죠? 사이러스의 사운드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도 이런 화려하거나 이제 D 클래스 증폭단이 이제 만연이 되어가는 그런 현 시점의 앰프들 사이에서 또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굉장히 아주 주류가 되어 있는 현재 재생 시스템, 그런 디지털 시스템에서 그런 아주 고전적인 형태의 다기능을 제외하고 그냥 각각의 기능을 맡은 그런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구성한 그런 아주 현장음을 재생하는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여전히 초기보다는 많이 올라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시점의 다른 앰프들과의 그런 가격 차하고 굉장히 비율이 비슷합니다. 사이러스 앰프들을 한번 이렇게 이 브랜드 소개편을 한번 보셨으면 눈여겨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래서 영국의 그 70년대, 80년대 그 하이엔드 그 사운드를 주도했던 사이러스는 어떤 브랜드이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브랜드로 또 재밌는 브랜드 스토리를 이렇게 제품 얘기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